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그들이 부러운 진짜 이유.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책을 몇 권 추천해드리면서 꼭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원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이 만드는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죠. 그러면서 제가 첫 손가락에 꼽았던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책에도 핫하다 혹은 힙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아마 이 책이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 작가님들 소개를 해드리자면 두 분의 작가님이 쓰셨어요. 김하나 작가님하고 황선우 작가님이세요. 김하나 작가님은 광고회사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유머 감각이 탁 장착된 그 단어의 조합들이라던가 훅 들어오는 문장을 참 잘 쓰세요. 요즘은 예스24의 팟캐스트 체키다웃 김하나의 측면 돌파 진행하시는 분이죠. 말씀도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하셔서 진짜 잘 듣고 있어요. 힘 빼기의 기술이라던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농담 같은 책을 쓰셨던 작가님이십니다. 또 황선우 작가님은 20년 동안 잡지를 만드신 분인데요. 대부분의 기간을 패션 매거진 W 코리아에서 일하셨어요. 저도 가물가물 기억이 나는 게 정말 몇몇 인상적이었던 인터뷰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도 참 너무나 부럽게 세심한 글쓰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두 분의 공통점이라면 두 분 다 부산 출신이시고요. 김하나 작가님은 해운대 출신, 황선우 작가님은 광안리 출신이시고요. 학년도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친해진 다음에 알았던 재미있는 사실은 심지어 같은 대학교의 같은 단과대 출신이라는 거. 어쩌면 학교에서 교양 수업 시간에 지나쳤거나 서로 교문 앞에서 스치고 지나갔을 사이라는 거. 참 재밌죠? 책 속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영화 천밀밀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처럼 두 분이 실제로 만나기 전부터 어쩌면 굉장한 인연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이가 아니었나 싶어요. 또 다른 공통점은 두 분 다 글을 참 잘 쓰세요. 책 한 권에 이 두 분이 번갈아서 한 챕터씩 쓰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글이 튄다던가 도드라진다던가 이런 느낌이 딱히 들지는 않지만 신기하게도 아주 미묘하게 그 결이 달라요. 이 두 분의 글에서 느껴지는 성정의 차이랄까요? 그런 느낌. 두 작가님의 글이 시줄과 날줄로 만나서 자아낸 아주 미묘한 무늬를 가진 책. 그래서 이 책이 더 매력적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글이 매력적일 수 있으려면 글쓴이가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글 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멋있는 글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 그 작가의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 이 책을 읽고 나서 두 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이 두 분이 이렇게나 부러울까 곰곰이 그리고 한참 저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너무나 환상적인 케미 때문일까? 어쩌면 자신만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 더해져서 한약 대파짓도를 하며 함께하는 아침이 있고 또 시너지 효과로 충만한 저녁이 있고 하와이 딜리버리를 공유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함께 꿈꾸기 때문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그럼 나도 하면 되지. 나도 내 공간에서 글을 쓰고 저녁이면 삼시세끼 돌려보면서 밥 해먹고 하와이 딜리버리 유튜브 채널에 두 분 작가님이 정성껏 올려주신 음악을 나도 들으면서 맥주 마시고 그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두 분이 왜 이렇게 부럽지? 왜 나는 진 것 같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가보지 못한 삶, 그러니까 비혼 여성으로서의 자유롭고 당당한 분자 가족으로 사는 삶이 부러워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집에 들어올 때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이라던가 함께 밥을 먹는 식구와의 교감은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떤 동거인이나 반려동물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아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산다는 것에 대한 부러움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혹시 동거인의 기능적인 면을 제가 부러워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죠. 한국의 곤도 마리에라는 김하나 작가님처럼 정리력 넘치는 동거인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창의적인 음식 솜씨를 발휘하신다는 황선우 작가님처럼 누군가 내가 집에 들어오면 따뜻하게 밥을 차려주면 좋겠다. 그럼 나도 열심히 설거지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또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두 분이 진심으로 부러웠던 이유는 두 분이 서로의 멋진 팬이구나 싶어서였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그게 요리건, 뭐 육아건, 아니면 정리건, 말하기건, 글쓰기건 간에 참 멋있다고 인정해주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의견도 말해주면서 정말 근사하다고 칭찬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팬으로서 같이 사는 사람, 그런 관계.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가 정말 근사한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연예인이 돼서 막 스타가 돼서 몇천 명, 뭐 몇만 명의 팬이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면서 잘하는 일에 대해서 응원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부러웠던 점은 존중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서로 팬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팬이라는 건 정말 그 사람이 멋있다고 바라봐주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가 되면 내가 이런 멋있는 사람하고 살고 있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이 행복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죠. 최근 봉태규의 에세이, 봉태규님의 체키다웃을 들으면서도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봉태규님이 정말 꿀 떨어지는 표현들 막 쓰시는데 아내의 작업을 존중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의 작업을 한 사람의 팬으로서 좋아하고 응원하는 느낌 있잖아요. 어쩌면 이게 동거인의 가장 훌륭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걸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먼저 그런 동거인이 되어야 또 그런 동거인을 만날 수 있겠죠. 이런 훌륭한 관계를 가진 두 분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김하나 작가님, 황선우 작가님의 글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그래서 4개의 글 골라봤어요. 한 편씩만 읽어드리기엔 너무 아쉽고 이 두 분의 서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4개의 글 골라보았습니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김하나, 황선우 지음, 위즈덤 하우스. 분자 가족의 탄생. 김하나. 혼자 사는 게 잘 맞는다는 말은 10년쯤 그 생활을 지속해 본 후에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 가끔씩 친구와 함께 산 적도 있었지만 넓지 않은 공간을 나눠 쓰는 건 어지간히 성격과 생활 습관이 잘 맞지 않는 이상 서로 받는 스트레스가 컸다. 온전한 나만의 공간에서 발매트 하나부터 빨래를 널고 책을 꽂는 방식까지 내 맘대로 하는 게 나의 성격에 맞았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10수년을 넘어가자 또 다른 스트레스가 쌓여갔던 모양이다. 언젠가 부산의 부모님 댁에 가서 자던 날 아침이었다. 일찍부터 부모님이 당신들의 식사를 준비하며 뭔가를 보글보글 끓이고 달그락달그락 그릇 놓는 소리에 나는 자연스레 잠에서 깼다. 밥과 찌개 냄새가 났다. 그 소리와 냄새 속에 누워있자니 한없이 따뜻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째선지 조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것이 그리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은 곧 내가 혼자 몸을 일으키는 고요한 아침의 온도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날 아침 이후로 나는 혼자 살기 위해 내가 들여야 하는 에너지에 대해 의식하게 되었다. 특히 밤이면 잡생각과 일종의 불안 같은 것에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었다. 그 고단함이 혼자 사는 삶의 가뿐함과 즐거움을 넘어서게 된 시점이 그 즈음 아니었을까 싶다. 결혼은 답이 아닌 것 같았다. 단지 혼자의 고단함을 피하자고 결혼제도와 시월드와 가부장제 속으로 뛰어드는 건 고단함의 토네이도로 돌진하는 바보짓이었다. 나를 충분히 바보로 만들 만큼 매력적인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모를까. 하지만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에게 같이 사는 건 어떨지 떠보기도 하고 쉐어하우스를 알아보기도 했다. 그러다 나와 사정이 아주 비슷한 친구를 만나 같이 살게 되었다. 같은 부산 출신에 오랫동안 혼자 살았고 이젠 혼자가 아니면서 결혼도 아닌 삶의 방식을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나처럼 고양이가 2마리 있었다. 우리는 은행의 도움을 얻어 넓은 집을 샀다. 둘이 따로 집을 구할 때보다 훨씬 유리했다. 각각이 구할 수 있는 10몇 평 집에 주방, 화장실, 현관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 그것들을 갖춘 30평 집을 둘이서 나눴으니 넓고 쾌적해서 좋았다. 고양이 넷도 전에 없이 넓은 공간을 뛰어다니게 되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집엔 욕조가 있다. 혼자 살기 조그만 집에 불만은 크게 없었지만 단 한 가지만은 참 아쉬웠다. 욕조가 없다는 것. 이제 동거인과 같이 산 지 2년이 넘었다. 만족도는 최상급이다. 동거인은 각종 요리와 어지르기, 빨래 돌리기를 맡고 나는 설거지와 청소, 정리, 빨래 개기를 맡아 집안일에 배부는 절묘한 균형을 이룬다.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한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누그러진다. 서로의 인기척에 자연스레 잠이 깨고 집에서 매일같이 인사가 오가는 게 일상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혼자 살 때 정서적 체온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데 비해 둘이 사니까 그게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점이 좋다. 물론 육체적 체온 유지를 위해 욕조에 몸을 담글 수도 있다. 게다가 최고로 좋은 점은 우린 여전히 싱글이라는 점이다. 명절이면 각자 부모님께 다녀오거나 안부를 전한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함께 산다는 점에 매우 흡족해 하신다. 훨씬 든든하다나. 요리를 잘하시는 동거인의 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서 보내주신다. 나는 찾아뵙거나 효도 여행 계획을 짤 필요 없이 맛있다 라고만 하면 된다. 싱글 생활의 가뿐함과 동거의 유리함이 함께한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잘 맞는 운 좋은 케이스다. 혼자 살기 아니면 결혼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우리의 즐거운 동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얼마나 아까운가.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27%를 넘는다고 한다. 1인 가구는 원자와 같다. 물론 혼자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러다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다른 원자와 결합해 분자가 될 수도 있다. 원자가 2 결합한 분자도 있을 테고 3, 4 또는 12이 결합한 분자도 생길 수 있다. 단단한 결합도 느슨한 결합도 있을 것이다. 여자와 남자라는 원자 2의 단단한 결합만이 가족의 기본이던 시대는 가고 있다. 앞으로 무수히 다양한 형태의 분자 가족이 태어날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 가족의 분자식은 W2C4쯤 되려나. 여자 2, 고양이 4. 지금의 분자 구조는 매우 안정적이다. 2 종류의 사람. 황선우.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건 내가 글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가끔 도망가곤 했던 식상한 첫 문장이지만 김하나와 살면서 깨우쳐가는 신선한 진실이기도 하다.
외출하기 전에 입고 나갈 옷을 새롭게 조합해야 한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반면 이틀 연속 같은 옷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침울해지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착장으로 지내는 게 한 사람에게는 고민을 덜어주는 간편한 일, 다른 쪽에게는 변화의 재미를 만끽할 수 없어 힘든 고충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작업을 할 때 음악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은 문서, 영상, 검색, 채팅까지 창을 5개쯤 띄워놓은 채 번갈아 오가며 일한다. 여행지에서는 핸드폰을 멀리한 채 그곳 공기의 냄새까지 낱낱이 기억에 새기는 게 진짜 여행이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사이버 세계와의 소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채 이동하면서까지 바쁘게 정보를 탐색해서 다음 일정을 속속 짜나가는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의 언급에서 앞쪽은 김하나, 그리고 뒤쪽이 나다. 김하나에게는 설거지가 생활 속에 찾아오는 명상의 시간이고, 나에게는 요리가 가장 재밌는 놀이다. 김하나가 마음에 드는 한 가지 보디 클렌저를 찾으면 그것을 찬양하며 몇 개씩 이어 쓰는 순정을 바칠 때, 나는 이름도 다 못 외는 세계 각국의 다른 브랜드, 다른 향 보디 클렌저 5개 이상을 늘어놓고 매일 다른 걸로 씻는다. 우리 두 사람의 이런 사소한 차이를 앉은 자리에서 20개쯤은 더 나열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지면을 채운다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로 글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게으른 일이 될 거다. 어쨌거나 내가 공 여러 개를 갖고 저글링하며 뛰어가듯 빠르고 정신없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그렇지 않은 동거인을 보면서 종종 느낀다. 어떤 차이는 이해의 영역 밖에 존재한다. 나는 김하나를 통해 세상에 딸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대체로 잊어버리고 살다가 같이 장을 볼 때마다 새롭게 놀란다. 그리고 한 알 한 알 먹어치우는 동안 의아하다가 조금 슬퍼진다. 어떻게 이런 게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 꼭 같은 걸 좋아해야 할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고 해서 꼭 가까워지지 않듯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곁에 두며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자신과 다르다 해서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평가 내리지 않는 건 공존의 첫 단계다. 그런데 또 어떤 차이는 충돌의 원인이 된다. 물건을 소유하는 일을 짐으로 여겨 최소한만 가지려는 사람과 쇼핑을 기쁨이자 스트레스 해소로 여겨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꾸 사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어떤 이는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정해두고 사용한 뒤에는 돌려놓으며, 다른 이는 쓰고 나서 둔 거기가 매번 물건의 새 자리가 된다. 다시 그 물건을 찾는 데 드는 시간에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번에도 앞쪽이 김하나, 두 번째가 나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이자 잦은 분쟁의 원인인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길게 쓰겠지만, 아무리 봐도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후자의 입장에서는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해명을 할 수밖에 없겠다. 서로 굳건하게 다르다고 생각했던 차이의 테두리는 함께 살면서 부딪혀 깎여나가기도 하고, 서로를 침범하며 약간은 형질 변화가 일어난다. 다른 사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같이 생활하는 일은 여러모로 가르침을 준다. 세상에는 나와 아주 다른 성향과 선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내던 나의 성격과 특질의 도드라진 부분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배움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차이점만큼이나 또 많기도 한 둘의 공통점 중 하나라면 책을 좋아한다는 것일 텐데, 우리는 책을 좋아하는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내가 2,000원 추가 마일리지 적립 하한선인 5만 원에 맞춰 관심 가는 책들을 다 못 읽어도 일단 사두고 찔끔찔끔 들춰보는 반면, 김하나는 그렇게 쌓이는 책들의 부담감을 느껴 꼭 읽고 싶은 책 한 권씩만 주문한다.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온 김하나의 공간에 내가 우르르 주문한 책들의 덩어리가 침범한다. 그런데 김하나가 도서 팟캐스트인 체키다웃 김하나의 측면 돌파 진행을 맡아 신간을 골라 소개하게 되면서 나의 두서없는 책 무더기도 효용을 발휘하는 중이다. 새로 주문한 책의 택배 박스가 와서 풀어놓으면 거실 한켠에 쌓여있던 그것들을 어느새 김하나가 하나씩 가져다 읽고 있다.
성실한 독서가이자 툭하면 열광하는 성품인 김하나는 그중 좋은 책에 대해 성심성의껏 열광한다. 김하나는 새 책들을 쉽게 훑어볼 수 있도록 공급처를 확보했으며 나는 관심 있는 책들을 사두면 먼저 읽고 품평해주는 우수한 전속 북 리뷰어를 갖게 되었다. 이전보다 덜 사게 되지는 않지만 대신 더 읽는다. 비슷한 점이 사람을 서로 끌어당긴다면 다른 점은 둘 사이의 빈 곳을 채워준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과연 함께 살기 좋은 대상이었을까? 아마 가슴속 깊이 이해하면서 진절머리를 내고 도망쳤을 것 같다. 참 다른 김하나와 함께 살면서 나는 조금은 욕심이 줄고 얼마간 정돈되었고 약간은 느긋해졌다. 라고 믿고 싶다. 이렇게나 다른 나와 같이 살아서 다행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내게 그렇듯이 김하나에게도 때때로 찾아오면 기쁘겠다. 과육이 단단하고 탱글한 육보라든가 달콤하고 새콤한 향이 조화로운 죽향 같은 딸기 종류를 새로 알게 된다거나 치킨을 같이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다리, 김하나가 좋아하는 날개와 목을 서로 양보라는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나눠 먹는다거나 그런 작은 여백이 채워지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김하나. 함께 맞은 첫 크리스마스에 나는 동거인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또 재능 기부도 했다. 항상 역동적으로 범람하는 동거인의 티셔츠 서랍을 곤도마리에 스타일로 각 맞춰서 정리해 준 것이다. 곤도마리에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을 쓴 일본의 정리 전문가로 미국에까지 곤마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정리 신드롬을 일으킨 사람이다. 서로 친해졌을 무렵 황선우는 내게 정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토로한 바 있는데 내가 신봉하는 이 책을 말하자 아, 그거 나도 있어 라더니 곧 난감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 동거인은 모든 물건이 많지만 그중 옷이 제일 많다. 늘 새롭게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기도 할 뿐더러 오래된 옷을 버리지도 못해서다. 나는 상수동 집의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던 왕자 행거가 무너지는 광경을 목도한 적이 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마침 그 순간 함께 있어서 달려가 팔로 받쳤으나 빽빽하게 걸린 옷의 무게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옷들은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려 삽시간에 방은 재난 상황이 되었다. 왕자 행거는 부속이 부러져서 못쓰게 된 터라 마트에서 새 것을 사다가 조립하고 다시 옷을 빽빽이 거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동거인에 비해 옷이 절대적으로 적고 사실 같은 옷을 입고 또 입기를 좋아하는 나는 동거인에게 벌어지는 자연재해가 옷의 산사태와 티셔츠의 범람이 신기하기만 했는데 재미있는 건 패션 잡지계의 동료들의 반응이었다. 행거는 다들 한두 번씩 무너지는 거 아닌가? 라는 식이었다고. 곤도마리에식 티셔츠 정리법은 티셔츠를 접어서 세로로 착착 잇대어 세우는 것이다. 서랍칸 끝에서 끝까지 채우면 무너지지 않고 한눈에 내가 가진 티셔츠들을 다 볼 수 있어 편리하다. 그런데 동거인의 티셔츠 서랍은 미어 터져서 아래 칸인 내 서랍으로 많이 옮겨야 했다. 물론 동거인의 티셔츠가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거인은 거대한 줄무늬 티셔츠 칸과 러닝용 티셔츠 칸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그에 비해 나의 티셔츠는 다 합쳐봐야 서랍칸 하나도 안 된다. 그나마 동거인의 티셔츠가 늘어나면 내 한 줌 티셔츠 중에 안 입는 것을 버리고 공간을 더 내어주어야 한다. 서랍 정리를 끝내고 나니 가지런하고 반듯하게 늘어선 모양새에 동거인도 기뻐했다. 나로 썬 티셔츠 서랍을 정리하는 게 그리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티셔츠들을 개는 동안 마음도 차분해지고 끝내고 나면 동거인의 칭찬에 뿌듯하기도 하다. 같이 살면 이런 식의 교환 가치가 생긴다. 혼자 살 때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많고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들도 많다. 둘이 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상쇄된다. 각자가 잘하거나 쉽게 하는 부분이 조금씩, 우리의 경우엔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고장난 스탠드를 고치거나 선풍기를 분해해서 닦는 걸 보면 동거인은 마치 이런 일을 하는 게 가능했냐는 듯 소스라치게 놀란다. 내겐 동거인의 요리가 그러하다.
마감 기간이라 자정을 훌쩍 넘겨 퇴근한 동거인은 다음날 점심 무렵 출근하는데 출근 전에 무려 2종류의 찌개와 국을 잔뜩 끓여놓고 나가기도 한다. 자기 마감 기간 동안 나 혼자 밥 먹을 때 먹으라고. 마감만 해도 정신없을 텐데 싶어 한사코 만류하는 내게 동거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한다. 요리는 나한테 스트레스 푸는 일이고 놀이라니까. 손이 커서 2인분을 만들려다 6인분을 만들곤 하는 동거인은 그간 자기 혼자 먹을 음식을 만드는 건 재미도 없고 남은 음식 처치도 곤란했다는데 해주면 매번 놀라워하며 먹는 상대가 생기니 신이 난 듯하다. 내가 동거인의 자연재해에 놀랐던 것처럼 동거인은 식재료가 거의 없이 텅텅 빈 내 냉장고가 신기했을 것이다. 혼자를 잘 챙기는 삶은 물론 바람직하고 존경스럽다. 그러나 역시 남에게 해주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더 재미있고 의욕적인 것 같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 황선우. 동거인과 나는 서로를 보는 시간의 70% 이상이 잠옷 차림이다. 집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 집에서도 외출복을 입고 있을 때가 있지만 대체로 집에 머무르며 쉴 때면 잠자는 시간 외에도 파자마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분홍색 체크 무늬, 하늘색의 자동차 패턴, 차르르한 감색 실크. 우리는 둘 다 파자마를 좋아해서 여러 벌씩 갖고 있다. 언젠가 동거인이 파자마를 예찬하는 칼럼에 휴식을 위한 수트라고 쓰기도 했듯이 집에서 아래 위 한 벌로 질 좋은 소재의 잠옷을 갖춰 입고 있으면 편안하고도 기분이 좋다. 우리는 잠옷을 입은 채 밥도 먹고 책도 읽고 글도 쓴다. 물론 화장 안 한 모습에 머리를 안 감는 날도 있다. 1년에 한 번 어쩌다 만나는 모임의 일원에게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말쑥한 모습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있지만 매일 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장 못생긴 모습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회사에 매일 출근하는 나보다는 집에서 일하는 김하나가 더 긴 시간 잠옷을 입고 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집을 나서는 나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던 그 잠옷 차림 그대로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맞아주기도 한다. 나보다 체력이 약한 동거인은 내가 보기엔 상당히 오랜 시간 와식 생활을 한다. 팟캐스트 진행자로 화려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브랜드 라이터로 매력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총기 어린 모습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짐작하기 어렵겠지만 밖에서 사용하는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처럼 집에서는 종종 멍하니 뒹굴댄다. 정점을 찍는 건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인데 종일 모습을 보기 힘든 채 잠옷바람으로 침대에서 안 나오거나 해장을 하자마자 소화되기 전에 그대로 다시 방에 들어가 눕기도 한다. 같이 살기 때문에 나에게만 숨기지 못하고 목격당하는 게으른 면모다. 하지만 동거인에게서 신기한 점은 골골대며 뒹굴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거다. 동거인의 에세이 힘 빼기의 기술에 나는 이렇게 추천사를 썼다. 설거지나 고양이 구경을 주된 일과로 파자마 차림인 채 하루를 보내나 싶다가도 김하나의 생각은 아주 멀리까지 다녀온다.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기에 남들은 모를 나태함이나 느슨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거꾸로 그렇게 근거리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매일의 묵묵한 성실함도 목격하게 된다. 특히 책을 주제로 한 팟캐스트 진행을 맡으면서 동거인은 격주로 게스트로 초대되는 작가들과의 대화를 위해 그들의 거의 모든 책을 다 읽는다. 열광을 잘하는 성품답게 그중 재미있는 구절은 나에게 흥분해서 읽어주기도 하고 공감하기 어려운 작가의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할지 고민도 오래 한다. 그 프로그램이 재미있다는 청취자들의 반응을 접하면서 나는 팟캐스트 진행을 잘 한다는 게 그저 말솜씨나 재치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대화를 나누기 위한 성실한 준비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다. 거의 정반대의 행복을 쓴 난다 작가를 초대했을 때 동거인이 차근차근 다 읽고 난 어쿠스틱 라이프 11권 전질 페이지마다에는 수도 없이 많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비극, 가까이에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바꾸어도 될 것 같다. 사람은 멀리서 보면 멋있기 쉽고 가까이에서 보면 우습기 쉽다.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한심하고 웃기는 순간도 목격하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동거인은 여전히 멋있는 사람이다. 눈속임이 불가능할 만큼 가까이에서 삶에 대한 근면함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생활을 대하는 태도 역시 낱낱이 동거인에게 목격될 거라는 자각은 너무 방만하게만 살지 않도록 나를 다잡아준다. 그 증거로 오늘 글 한 편은 쓸 거라고 큰 소리를 치다가 미루고 미룬 밤에 거실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편 건 동거인에게 너무 한심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긴장의 발로였다. 내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테이블 건너편 자리에서는 동거인이 역시나 잠옷을 입은 채 연재하는 수필을 위한 사파를 그리느라 애쓰고 있다. 비염이 심해져서 콧물을 막기 위해 한쪽 콧구멍에 티슈를 길게 말아 꽂은 채로 말이다. 오늘도 내 동거인은 아주 우습고 또 존경스러운 딱 그만큼의 거리에 있다. 딱 그만큼의 거리. 서로를 존중하고 칭찬하고 응원할 수 있는 거리. 가까이 보면 우습지만 그럼에도 존경스러운 그 거리. 두 분이 이 거리를 맞춰서 살고 계시는 게 그게 참 부러웠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읽어봤고요. 나답게 사는 삶을 충분히 고민했던 두 사람이, 그래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던 두 사람이 고양이 4마리와 함께 아웅다웅 살아가는 모습, 정말 행복하게 읽었습니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다음 시간에도 매력 넘치는 책으로 찾아뵐게요.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느낌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